식구들! 지난주에 IRP 영상 올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저축도 많이들 같이 가입을 한다고 하던데 두 가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나요? 등등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을 비교를 해보는 걸 중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노후 자금 얼마를 모아야 되는가, 나의 노후에는 얼마가 필요할까? 요 계산하는 방법까지 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랑 연금저축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라고 하면은 특히나 2030들은 되게 남의 일처럼 여기거든요. 그런데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서 노후에 풍족한 삶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에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연금을 3층으로 많이들 표현을 해요. 1층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층이 퇴직연금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DB, DC, IRP 요 중에서 DB랑 DC는 회사에서 같이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2층인 거고요. 그리고 3층은 내가 알아서 나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하는 연금, 대표적으로 IRP랑 오늘 얘기할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아예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나중에 노후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젊은 시절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아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는 일단 55세 이후에 받아 쓸 수 있다는 것도 공통점,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공통점. IRP 바구니, 연금저축 바구니 각각의 바구니에 내가 돈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꼭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둘이 공유한다고 했었어요. IRP랑 연금저축을 합쳐서 1년 동안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둘 다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그리고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액공제를 해줄 거냐, 이 비율도 연금저축이랑 IRP가 똑같은데요. 5,5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은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5,500만 원을 넘게 돈을 버는 사람은 13.2%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각각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군, 그러니까 상품의 종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 연금저축은 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70대 30, 무조건 최소 30%는 안전자산을 굴려라, 담아라 라고 규칙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크게 연금저축에는 현금, 연금펀드, ETF 이 세 가지를 담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IRP는 현금성 자산, 예금, ELB, 펀드, ELS, ETF, 부동산 펀드 등등등 연금저축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상품을 이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ETF를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ETF를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운용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원리금 보장되는 상품들을 많이 담고 싶어, 나는 달마다 꼬박꼬박 배당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IRP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떤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또 무조건 나는 연금저축, 나는 IRP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한 3분의 2 정도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원금 보장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맞게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중도 인출 문제도 연금저축이랑 IRP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편인데 IRP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금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라면 출금이 더더욱이 자유로워요.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고 출금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IRP는 정말 특별해야 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를 한다든지, 혹은 근로자가 파산 선고, 개인회생의 문제가 있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해지하는 방법 외에는 중도 인출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IRP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연금저축이든 IRP든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내에서 저축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일단 2030일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돈 내에서 저축을 했다가 40대 이상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은 금액을 늘려가지고 저축을 하고 운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했다가 해지했다가 신청했다가 해지했다. 이게 뭐한 짓이에요? 특히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것은 방금 제가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48만 5천 원이 최대 공제 금액이다 라고 짚어드렸는데 금융사에서 광고하는 바로 그 최대 공제 금액을 이 상품을 가입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그만큼의 돈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연말정산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소득세를 6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역시 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노후에 얼만큼 돈이 필요할까? 이걸 좀 계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었죠. 우리가 보통 노후 생활비라고 하는 그 금액은요, 은퇴 전에 쓰던 생활비의 0.7% 정도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1년 동안 쓰는 생활비가 2천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노후에는 이 금액의 0.7% 정도를 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가 1년 동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지금 우리가 2030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연간 2천만 원 정도를 쓴다면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더 많이 쓸 거잖아요. 저는 은퇴 전의 생활비가 4천만 원이다 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는 연간 2,800만 원 정도를 쓴다라는 계산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시기마다 어느 정도를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애 주기별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간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활비를 적게 쓰게 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세 가지의 연령대로 구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연간 노후 생활비 곱하기 70세에서 은퇴 나이를 뺀 구간. 그리고 두 번째, 연간 노후 생활비 곱하기 0.7, 30% 정도는 덜 쓴다는 가정인 거죠. 곱하기 10. 이때의 10은 70세에서 80세, 10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연간 노후 생활비 곱하기 0.5. 앞에 1번 구간에 비해서 50% 정도 쓴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예상 수명 마이너스 80세. 예를 들어 나는 90세 정도까지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때 10을 곱하게 되는 거죠. 대략 85세까지 산다라는 가정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토탈했을 때 은퇴를 한 시점부터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대략 4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은퇴를 언제 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생을 언제 마감하게 될지도 더더욱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으로 계산을 한 건데도 5억 조금 안 되는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 돈을 나라에서 다 대주나요? 어림없죠. 이렇게 재미삼아라도 내가 노후에 이 정도까지 살게 된다면, 이때 은퇴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1차적인 목표로 하면서 연금저축이랑 IRP를 운용을 계속해 나간다면 조금 더 저축하는 맛, 그리고 투자를 하는 맛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든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